자, 오늘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새 내용은 수학 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 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선행을 막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요. 그래서 선행을 뭐 굳이 빠르게 그렇게 나가야 되냐? 아니요. 그럼 선행을 아예 안 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요. 그러면은 선행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선행이 맞는 사람은 하는 거고 선행이 안 맞는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단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이제 배울 게 어느 정도 기초는 거의 다 다져진 상태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이 사고력 수준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행을 한 6개월 정도를 한다 해가지고 이게 크게 무리가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물론 그게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상위권 같은 경우는 중2, 3 그리고 보통 한 중학교 3학년이나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선행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수업은 이렇게 수학하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도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확률과 통계라든지 수학원에 대한 내용도 뭐 2학기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수학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수학하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합과 명제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싫어하는 함수. 근데 이 함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함수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 합성함수나 역함수와 같이 대응관계에 따른 함수의 분류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고 물론 그 분류에 대해서도 다 배우게 되겠지. 그리고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 즉 분수 함수와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무리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또 두 가지를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게 확률과 통계예요.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인데 사실 우리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했니 안 했니? 했어요. 2학년 2학기 때 했을 것 같은데 2학년 2학기째 첫 단원 아닌가? 내 기억엔 잘 몰라 중학교는. 어쨌든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 세 개가 전혀 연관이 없는 싹 다 다른 내용이네요.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연관성이 없는 세 개씩 계속 붙어서 나오는데 뭐 수원 같은 경우에도 세 개의 단원이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세 개 단원이 뭐 굳이 연관시키려면 연관시킬 수 있겠지만 좀 따로따로 순서를 다르게 배우더라도 관계가 없는 그렇게 만드는 이것도 사실은 이 세 개를 다르게 배워도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것들을 언제 배워도 수학 상전에 배워도 관계가 없는 이런 파트예요. 근데 이 중에서 경우의 수는 제가 제일 봅니다. 안 합니다. 이 경우의 수는 제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뒤에 확률과 통계라는 책과 함께 같이 합쳐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내신 준비할 때는 따로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지금 시간에 따라서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만약 하게 된다면 연결을 해가지고 쭉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지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건 크게 무슨 내용?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입니다. 사실 이 두 개 단어는요. 바짝 쪼아서 하면은 한 달 내에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되겠지만 내용 자체만은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뭐 어려운 게 있기는 있어. 명제 문제들, 증명, 그리고 함수 쪽에서는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이 파트너는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학상에 너희가 그렇게 어려워하던 오메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정리 문제라든지 뭐 그것보다 더 어려워하는 도형의 방정식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네. 괜찮아. 그런 것보다 내가 봤을 때 쉬운 것 같아. 솔직히야. 참고로 집합과 명제는요. 쌤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첫 단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쌤 나이 때 전후, 쌤 나이 이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하면 뭐부터 기억나세요? 뭐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수학 그러면 집합과 명제는 기억을 하세요. 뭐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집합과 명제는 앞부분에 처음 공부하면 우리 한숨 설치 펴면 뭐부터 해? 맨 앞부분부터 풀잖아, 맞지? 그러면 공부하다가 안 하고 다시 공부하면 뭐부터 공부가 또 처음부터 공부. 그냥 집합과 명제만 시끄러운 거야. 명제까지는 안 되고 집합만 시끄러워. 그러니까 집합은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리적인 이런 게 좀 강한 게 다들 집합을 참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농담이야. 설마, 맞지? 그리고 이 함수라는 파트도 뭐 내용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세 개를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집합부터 들어갑시다. 집합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set 라고 이야기를 해. set. 자, 어디서 들어왔지 세트를? 어디? 영어 시간? 영어 시간에 왜 세트를 해? 맞네. 틀린 말은 아닌데 영어 시간 말고 언제 또 들어갔지? 구성품. 보통 어떤 구성품? 뭘 생각나니? 바로 생각나니 뭐야? 피자 세트. 맛있겠다. 맞지? 배고프네. 자, 피자 세트, 치킨 세트, 피자 치킨 세트. 세트가 뭐냐고. 이야기 잘했어. 구성품들을 모아놓은 거를 세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트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되게 복잡해. 집합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모임입니다. 모임. 자, 그래서 이 집합의 정의가 뭐냐? 모임입니다.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말이야. 그냥 모임이면 다 집합이 되느냐? 아니니까 문제인 거지. 이해되겠니? 피자 세트는 일단 피자가 들어가고 피자에 사이드가 붙은 것들을 피자 세트라고 하지. 그렇지? 이런 것처럼 집합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트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물어볼 거야.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답을 못할 수 있는데 내가 뒤에 또 물어보는데 답을 못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혼나는데 맞지? 어떻게 선생님이 같은 말을 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혼납니다. 알겠죠? 외워야 돼요. 외우라고 참. 난 정말 싫어했거든.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정의 외우라는 게 참 싫었는데 필요해. 어쨌든 뭐라고?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자, 기준이 명확한 것. 이 기준이 명확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원소라고 해요. 원소. 이 원소는 선생님 영어 안 씁니까? 씁니다. 필요 없어. 사실은 내가 그냥 쓰는 건데 여러분처럼 이야기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
자, 그래서 이 원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3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을 볼까? 3 이하라고 하자. 3 이하의 자연수 집합. 3 이하의 자연수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1, 2,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어렵니? 크게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방안에 이쁜 여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집합이니 아니니? 안 돼. 왜? 얘는 집합이 안 돼. 내가 생각할 땐 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이쁜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쁘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그렇더라고. 이쁘냐고 물어보면 이쁘다고 이야기는 안 해.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남학생도 잘생겼다고 물어보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 예, 조금 웃긴데 웃지 마. 보통 남자애들 그래. 남자애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할 때 탁 세수하고 머리 탁 해가지고 탁 얼굴 딱 봤는데 왜 이렇게 나 잘생겨? 있다 없다? 솔직히 있다. 그렇지. 남자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꼭 보면 웃지 마. 자, 어쨌든 이거는 집합이 아닙니다. 이유가 이 이쁘다라고 하는 여학생은 남자냐 여자냐 구분이 되지. 물론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생물학적인 여자, 법적인 여자 이렇게 더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인 여자와 법적인 여자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같으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여기서는 뭐 그렇게 세세하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